70번째 생일날 며느리가 가져온 생일상을 한 입 먹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음식에서 나는 냄새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살짝 쉰 냄새. 냉장고에 오래 둔 반찬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정성껏 준비했어요. 요즘 이런 담백한 음식이 유행이에요.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죠. 나는 그 웃음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냉동고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군요. 그날 내 생일상은 정성이 아니라 잔반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사랑도 유통기한이 생긴다는 걸.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청춘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0살 윤정분이에요. 남편 떠나보낸 지 10년째 작은 단층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제 7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을 깨끗이 치웠어요. 거실 탁자도 닦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현관 앞 화분도 손봤습니다. 아들이 온다니까 집이 깨끗해야지. 오후 3시 현관 밖에서 차 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수진이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제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직접 요리까지 해왔다니. 식탁에 반찬통 3개가 놓였어요. 미역국, 잡채, 불고기. 어머니, 요즘 건강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간도 약하게 했어요. 그래, 고맙다. 이것만 해도 감사하지.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런데 입안에서 묘한 맛이 돌았어요. 간이 약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살짝 쉰 듯한 냄새. 냉장고에 오래 둔 음식 특유의 그 냄새. 내가 예민한 건가? 잡채를 먹어봤어요. 역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당근이 물렁하고 숙주는 색이 발해 있었어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며느리 마음 상할까봐. 그저 건강 생각해서 MSG도 안 넣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끄덕였습니다. 엄마, 요즘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짠 거 드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담백하게 드셔야 해요. 그래. 고맙다. 나는 계속 웃으며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2숟가락. 목으로 넘어갈 때마다 뭔가 걸렸어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어머니,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오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30분. 겨우 30분 만에 일어서는 아들 부부를 보며 나는 또 웃었습니다. 그래, 그래. 애들 챙겨야지. 조심히 가. 어머니, 남은 반찬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며칠 드세요. 알았어. 잘 먹을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차 떠나는 소리가 멀어졌어요.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식탁으로 돌아왔어요. 반쯤 남은 미역국, 잡채, 불고기. 다시 한 숟가락 떠봤습니다. 역시 그 냄새가 났어요.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이거 오래된 음식이야. 손이 떨렸어요. 설마 이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뚜껑을 다시 열어봤어요. 불고기 밑에 살짝 얼음 자국이 붙어 있었습니다. 냉동실에 있었던 흔적이었어요. 잡채 당근은 색이 변해 있었고 미역국은 국물이 약간 분리돼 있었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음식을 해동해서 가져온 거구나.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70번째 생일.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다던 생일상이 사실은
냉동고에 남아있던 음식을 데운 거였습니다. 식탁 앞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혼자 있을 땐 울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왔잖아. 반찬이라도 가져왔잖아.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예전엔 달랐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생일이면 새벽부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소고기도 듬뿍 넣고 참기름도 넉넉히 넣어서 엄마, 이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들이 웃으며 먹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들이 가져온 생일상이 냉동실 잔반철이었습니다.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젠 이것도 감사해야 하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예전엔 밥이라도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나만 남았네. 음식도 마음도. 반찬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 알았어. 근데 이 정도일 줄은. 냉동 음식, 해동한 잔반, 30분의 방문. 그게 내 70번째 생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참아야지. 아들 부부 사이 틀어지면 안 되니까.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나는 이 집안에서 뭘까?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부담스러운 존재일까? 그 답을 알게 되는 건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 한 통이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릴 그 순간이. 생일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은 손도 대지 않았어요. 볼 때마다 그 쉰내가 떠올라서 차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반찬통은 돌려줘야지. 깨끗이 씻어서 비닐봉지에 담았어요. 아들 집은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였어요. 나야 엄마. 반찬통 돌려주러 왔어. 어머니, 잠깐만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니, 들어오세요. 어머, 그냥 전화하시지 왜 직접 오셨어요? 아니야, 산책도 할 겸. 반찬 잘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기분 좋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어머니. 물 드릴게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물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친정 엄마인가 봐요. 응, 다 준비했어. 올해 엄마 생신 미리 호텔 뷔페 예약했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속삭였지만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엄마 있잖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지난주에 냉장고 정리했잖아. 그때 남은 반찬 있었는데 그거 데워서 시어머니 생신 때 드렸어.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은 괜히 새로 해가면 입에도 안 맞다고 하시고 먹다 남기시잖아. 수진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솔직히 냉동실 정리도 해야 했고 일석이조였지 뭐. 어차피 못 드실 것 같아서 간도 안 맞춰서 보냈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응응, 엄마 생신은 제대로 해야지. 호텔 뷔페 바닷가 전망 자리래. 엄마 좋아하시는 데잖아. 어차피 시어머니는 그런데 안 좋아하셔. 나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봐, 사랑해 엄마.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수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물 여기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웃어야 했어요. 들은 척하면 안 됐습니다. 고맙다. 수진이 물잔을 내밀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그냥 조금 더운가 봐. 그럼 잠깐 쉬다 가세요. 아니야, 나 갈게. 할 일이 있어서. 그러세요? 조심히 가세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냉장고 정리, 잔반 처리, 손이 떨렸어요. 몸 전체가 떨렸습니다. 70번째 생일상,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다던 그 음식들이 냉동실에 처박혀 있던 잔반이었습니다. 일석이조? 나는 쓰레기통이었구나. 목이 메었어요. 친정어머니 생신엔 호텔 뷔페, 바닷가 전망, 새 음식, 정성. 그런데 나한테는 냉동실에서 꺼낸 음식, 30분 방문, 형식적인 생일 인사. 시어머니는 그런데 안 좋아하신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 가고 싶은지 그냥 정해버린 거예요. 어르신들은 원래 그래라고. 생각해보니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명절 때도 친정에는 비싼 선물을 사가면서 나한테는 마트 세일 상품을 줬죠. 어머니는 브랜드 안 따지시잖아요. 아플 때도 친정 어머니는 큰 병원에 모시고 가면서 나한테는 동네 병원이 더 편하시죠? 했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아들 부부한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아파도 혼자 병원 가고 외로워도 혼자 참고 명절에도 두어 시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는데 결국 나는 냉장고 정리용이었습니다. 버리기 아까운 음식을 처리할 대상, 형식적으로 챙겨야 하는 의무. 엄마 생신은 제대로 해야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대로의 기준에서 나는 빠져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눈물이 나오려다 말고 나오려다 말고를 반복했습니다. 울면 안 돼. 아들한테 짐이 되면 안 돼.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존중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사람 취급은 받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 반찬들이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미역국, 잡채, 불고기, 이제 안 먹어. 다신.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도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겠어.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로.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 답을 알게 되는 건 며칠 후 동사무소에서 날아온 한 장의 통보서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전화를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달라졌어요. 아니, 달라지려고 애썼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정분아, 너는 70년을 살았어.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한 장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지정 통보서. 이게 뭐지? 손이 떨리며 봉투를 뜯었어요. 서류를 읽는데 눈이 커졌습니다. 귀하의 주택은 재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되었으며 보상 대상입니다. 예상 보상금 약 6억 원. 순간 숨이 멎었어요. 6억 원? 다시 읽어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이 작은 단층 집이 재개발로 인해 거액의 보상을 받게 된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옆집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야, 정분아. 너도 통보서 받았지? 응, 받았어. 대박이야. 우리 동네가 드디어 재개발된대. 너네 집은 얼마 나온다고 그래? 6억? 좀 넘는다고. 영숙이가 내 손을 탁 쳤습니다. 아, 드디어 복 터졌네. 그동안 고생한 보상이야, 보상. 나는 멍하니 웃었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 영숙이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정분아. 너 평생 누구 위해 살았어? 응? 남편 위해 살고, 아들 위해 살고,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았잖아. 이제 좀 너 위해 살아봐. 가슴이 뜨끔했어요. 이 돈으로 아들 줄 생각하지 마. 어차피 너한테 냉동 음식이나 주는 놈들인데.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분아, 이제 내가 너한테 잘해줘. 알았지? 영숙이가 떠나고 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얼마 후 핸드폰에 알림이 왔습니다. 입금 6억 원. 은행 앱을 열어 통장을 확인했어요. 정말이었습니다. 70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아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이 집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곧 철거될 이 작은 집. 고마워요. 덕분에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 하루도 낭비하지 않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한 일. 부엌에 있던 낡은 냄비와 그릇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제 안녕. 20년 넘게 쓴 냄비, 깨진 그릇들을 고쳐가며 쓴 것들 다 버렸어요. 그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판매원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저기, 냄비 세트 좀 보여주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반짝이는 새 냄비들이 진열돼 있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건 스테인리스 세트인데요. 35만 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너무 비싸네요 하고 돌아섰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거로 주세요. 집으로 돌아와 새 냄비를 꺼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냄비에 물을 끓였습니다. 이게 내 냄비구나.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다음 날은 커튼을 샀습니다. 낡아서 색이 바랜 커튼 대신 밝은 베이지색 커튼을. 그 다음 날은 화분을 들였어요. 거실과 베란다에 꽃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예뻤구나, 우리 집이. 집이 달라졌어요. 아니,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구청 문화센터에 찾아갔어요. 어르신, 무슨 강좌 찾으세요? 저 꽃꽂이 배우고 싶은데요. 아, 좋으시네요.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세요. 신청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배울 수 있구나. 며칠 후 첫 수업에 갔습니다. 자, 오늘은 장미로 기본 꽂이를 배워볼게요. 낯선 수업이었지만 신기하게 손이 움직였어요. 어머, 정분 씨 손재주 좋으시네요. 강사 선생님이 칭찬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매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내 특급 호텔 조식 뷔페를 예약했어요. 1인 예약이요? 네, 창가 자리로 배정해 드릴게요. 첫 방문하는 날 아침,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다른 세상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윤정분 고객님이십니까? 네, 맞아요.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가 자리,
햇살이 쏟아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온갖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샐러드, 과일, 빵, 따뜻한 오믈렛. 하나하나 담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대접받는 기분이구나.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누가 나를 대접 안 하면 내가 나를 대접하면 되지. 옆 테이블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어요. 혼자라는 게 나쁘지 않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주 호텔 조식을 먹고 꽃꽂이 수업에 다니고 집을 예쁘게 꾸몄어요. 통장 잔고는 여전히 넉넉했습니다. 아들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보상금 받은 것도 새로 시작한 일상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왜 말해?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이 우리 엄마 생신이에요. 그래, 축하한다고 전해. 네, 저희 호텔 가서 가족끼리 식사할 거예요. 어머니는 다음에 따로 뵐게요. 그래, 잘 다녀와. 전화를 끊고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 나도 그 호텔 가볼까? 그 미소 뒤에는 며느리가 상상도 못할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옷장을 열었습니다. 나도 그 호텔 가봐야겠네. 한 달 전에 산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정 바지. 목에는 남편이 결혼 30주년에 선물한 진주 목걸이를 걸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지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오전 11시 30분 택시를 타고 그랜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무슨 행사 있으세요? 택시 기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나를 위한 시간이요. 멋지시네요. 호텔 정문 앞에 내렸습니다. 높은 천장, 반짝이는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어서 오십시오. 도어맨이 공손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처음엔 주눅 들었지만 곧 어깨를 폈습니다. 나도 당당한 손님이야. 레스토랑은 12시부터였어요.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로비 카페로 갔어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창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기다렸어요. 로비가 한눈에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어요. 며느리 수진, 아들 민호, 그리고 사돈 어머니. 풍선과 꽃다발을 든 채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어머니, 오늘 최고로 모실게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나는 커피잔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어요. 수진 일행이 로비를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돈 어머니가 우연히 카페 쪽을 봤어요. 그녀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습니다. 저기, 수진아, 저 사람. 수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얼굴로 카페로 다가왔어요. 아들과 사돈도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커피 마시러 왔지. 여기 커피 맛있다더라. 평온한 목소리였지만 수진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아니, 저희 오늘 엄마 생신이라서. 알아. 축하해요. 호텔에서 생신 맞으시니 좋으시겠네. 사돈 어머니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딸이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미안해요. 왜요? 자식이 부모 잘 모시는 게 당연하죠.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생일이었거든요. 아, 수진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그때 받은 음식 참 인상 깊었어요.
여기 커피 냄새가 훨씬 낫더라고요. 냉동실 냄새보다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돈 어머니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눈치챈 듯 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아, 넌 몰라도 돼. 엄마는 다 이해하니까. 엄마, 너희 장모님 생신 잘 챙기렴. 호텔 음식은 신선하고 좋더라.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돈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돈, 저희 딸이 실수를 했나 봐요.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실수가 아니에요. 네, 그냥 선택이었죠. 누구한테는 호텔 뷔페, 누구한테는 냉동실 정리.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아요. 덕분에 눈이 확 뜨였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굴 미워할 필요도 없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냥 나를 다시 챙기면 되더라고요. 가방에서 호텔 예약 확인서를 꺼냈어요. 저도 오늘 여기서 점심 먹을 거예요. 오션뷰 레스토랑. 창가 자리로 예약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혼자서요? 응, 혼자. 그게 어때서? 사돈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돈, 그런 비싼 곳을 재개발 보상금 받았어요. 6억 좀 넘게. 수진과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집이 재개발됐거든. 보상 잘 받았어. 그래서 이제 나도 나를 대접하기로 했어.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차갑지만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너희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 가고 싶은지 한 번도 안 물어봤어. 그냥 정해버렸지. 어르신들은 원래 그러시니까 라고.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아,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안 받을 거야. 이미 늦었어. 어머니, 대신 하나만 기억해라. 나도 사람이야. 냉장고 정리할 대상이 아니라. 사돈 어머니가 딸의 팔을 잡았어요. 창피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어요. 앞으로 생일이나 명절 때 신경 안 써도 돼. 나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니까. 엄마, 민호가 불렀지만 나는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윤정분 고객님,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창가 자리로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파도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 로비에 서 있는 아들 가족이 보였어요. 멍하니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7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식사였습니다. 오션뷰 레스토랑 창가 자리. 앞에 놓인 접시에는 따뜻한 스테이크, 신선한 샐러드, 부드러운 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입안 가득 퍼지는 맛. 이게 대접받는 기분이구나.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씹었어요.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의 남은 음식이 아닌 나를 위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손님, 디저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존중받는 느낌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나는 재개발로 집을 비우고 시내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가게를 열었어요. 화사한 간판이 달린 작은 꽃집이었습니다. 문을 열면 꽃향기가 가득했어요. 장미, 백합, 튤립. 계절마다 다른 꽃들로 채워진 공간.
구석에는 작은 카페 테이블도 있었어요. 손님들이 커피 한 잔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 사장님, 오늘도 꽃 예쁘네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 핑크 장미 어때요? 좋아요. 이걸로 주세요. 꽃을 포장하며 웃었어요. 이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 가게를 열었어요. 꽃에 물을 주고 시든 잎을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꽃들을 진열했습니다. 오전 10시엔 가게 안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정분 씨, 나도 커피 한 잔 할래. 문을 열고 들어온 건 친구 영숙이었어요. 어서 와. 앉아. 야, 너 요즘 완전 달라졌다.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그래. 거울을 봤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영숙이가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근데 아들놈은 요즘 어떻게 지내? 몰라. 연락 안 해. 진짜? 응. 나도 안 하고 걔네도 안 하고. 섭섭하지 않아?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오히려 편해. 왜? 내가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할 일도 없더라고. 영숙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너 정말 강해졌다. 강해진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말을 멈췄어요. 아들 민호였습니다. 엄마,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살이 빠지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왜 왔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수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엄마, 저희 집으로 안 오실래요? 우리가 잘할게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갈 거야. 엄마, 민호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너희가 잘한다고 해도 나는 이제 여기가 좋아. 내가 선택한 삶이거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은 이제 안 받아. 대신 이것만 기억해.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부모도 사람이야. 함부로 대하면 상처받아. 그리고 그 상처는 미안하다고 한다고 다 낫지 않아. 엄마는 너희를 용서 안 할 거야. 근데 미워하지도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놓았어. 너희도 그때 일도. 이제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민호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꽃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가슴 한쪽이 아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년 후 정분의 꽃방은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 되었습니다. 커피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아요. 손님들이 늘었고 나는 매일 바빴어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한 잔 탔어요. 내 취향대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여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남긴 집 덕분에 나 새로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꽃향기와 커피향이 섞여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7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화였어요. 이게 행복이구나.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것, 누군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손목에 찬 새 시계를 봤어요. 재개발 보상금으로 내가 나한테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내 시간은 이제 내 거야. 거울을 봤습니다. 71세.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대처럼 반짝였어요. 정분아,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가게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환하게 불 켜진 정분의 꽃방. 그 안에는 내가 직접 키운 꽃들과 내가 선택한 가구들과 내가 만든 공간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냉동고를 정리했고 나는 내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 미소는 잔반처럼 버려졌던 자신을 다시 대접하기 시작한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냉장고 정리 대상으로 살고 있나요? 형식적인 관심, 의무적인 효도로만 채워진 관계 속에 있나요? 저는 70년을 살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진짜 효도는 비싼 선물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걸. 진짜 가족은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거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걸. 저는 71세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꽃향기와 커피향이 가득한 나만의 공간에서요. 당신이 몇 살이든 어떤 상황이든 늦지 않았어요. 배신이 끝이 아니었듯 나이도 끝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따뜻한 햇살 아래 당신 자신을 대접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